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확진자가 이렇게 폭증하는 시대에 저희 지금 3명은 다 아직까지는 안 걸리고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방송 나갈 때쯤 되면은 걸렸을 거라고? 아니 상황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뭘 걸렸을 거예요. 상황이 많이 좋아졌을 것 같아요. 그 뭐 지난번에 이제 계속 들으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박평은 한번 지나갔고 네. 우리 셋은 아직 안 지나갔고 네. 다들 신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정재훈 교수 같은 분은 그 전화 JRP를 보고서 그냥 너희들은 걸렸다. 근데 모르고 지나간 거다. 근데 두 분은 진짜 놀라운 게 사람들 만나는 그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전 생각보다 안 만납니다. 아. YG는 많이 만나죠. 근데 저는 많이 JYP님도 일하면서 이제 막 계속 뭐 녹음도 하고 녹화도 하고 뭐 어디 가고 막 그러시다 보면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지 그러니까 YG보다는 훨씬 덜 만나죠. 그러니까 저랑 JYP는 같이 사는 사이는 아니지만은 제가 걸리면 JYP가 걸리고 JYP가 걸리면 제가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서로 인터랙션이 많으니까. 네. 오늘도 되게 막 좀 황당했어요. 왜요? 점심 때 보고 지금 저녁 때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하루에 2번 보는 거. 점심 때 보고 저 일하러 사무실 가서 일 다 한 다음에 네. 다시 나와가지고 지금 저녁 때 또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두 분 그렇게 사신 지 벌써 몇 달 됐어요. 몇 달? 몇 달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어제 아까 보고 또 본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몇 달째 듣고 있어서. 그러니까 둘 다 안 걸렸거나 둘 다 무증상으로 걸리고 넘어갔거나 뭐 중에 하나일 텐데. 어쨌든 방송 들으신 애청자분들 뭐 이미 걸리신 분들은 뭐 사실 오미크론은 뭐 그 개인마다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막 무서워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특히 그 연로하신 고위험군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잘 넘어가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안 걸리신 분들은 뭐 감기가 유행하더라도 안 걸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지막까지 잘 버티셔서 안 걸리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르니카의 황소 이야기 계속 하겠습니다. 네. 줄거리나 뭐 기본 설정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안 했는데요. 일단 그 강렬한 시작 그부터 좀 얘기를 좀 아니 해보죠. 그 제가 그냥 뭐 한 3문장 정도 읽어드릴까요? 어머니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샤넬 넘버 5의 향기를 맡았다고 한다. 그녀가 쓰던 $5짜리 드럭스토어 향수가 아닌 진짜 샤넬 말이다.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은 오른쪽이었고 그쪽은 교회가 있는 방향이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눈부신 빛에 감싸인 하느님의 얼굴을 보았고 그분의 거룩한 음성을 들었다. 하느님께선 그녀가 남편과 딸을 죽이고 자살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어머니는 닭을 자르던 부엌칼을 들고 거실에서 두 남자와 2분의 1을 보던 남편에게 다가갔고 곧 한 남자를 거의 2 또는 2분의 1로 만들었다. 그녀의 신앙심은 남편의 머리를 몸통에서 거의 분리시킬 정도로 강했던 것이다. 거기까지 읽고서 그 뒤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패러그래프 한 10줄 더 넘어가면 그 다음번에는 워즈 아일랜드의 커비 법정 정신병원에 감금된 어머니는 계속해서 날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신성한 임무를 미완성으로나마 완성하기 위해 침대 시트를 찢어 목을 맸다. 당시 커비 정신병원의 부원장이었던 닥터 칼 번햄이 내 양아버지가 되어 내가 케이트 번햄이란 이름을 갖게 된 건 이런 믿지 못할 일련의 사건들 때문인 것이다. 자, 이게 이제 1페이지, 2페이지에 나오는 기본 설정입니다. 강렬하잖아. 그래서 이 게르니카의 황소의 주인공은 여기서 나라고 자기가 자신을 소개한 케이트 버넴이 이 소설의 주인공이고요. 그 케이트 버넴은 한국계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소설의 첫 부분에서 언급한 엄마 아빠가 한국인 부모님이라는 설정으로 나오지만 그런 한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한국어를 하면서 한국인으로 살았을 10년간은 어떤 기억도 내겐 남아있지 않다. 여기서 저는 이제 약간 조금 불길한 기운을 느꼈죠.
기억 상실증. 음. 전 기억 상실증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는 게 많군요. 우리는 참 아니, 기억 상실증. 까다로운 인간들이에요. 아니 왜냐하면 한국 드라마의 중요한 소재가 기억 상실증이잖아요. 그렇죠. 기억 상실증. 근데 또 기억 상실증이면 끝까지 기억 상실증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나.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건 이제 한국 드라마 얘기입니다. 한국 드라마 얘기입니다. 게르니카의 황소 이야기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생각나면 그게 기억 상실증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꼭 필요할 때 갑자기 생각나냐고. 의학적으로는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날 수도 있겠죠. 네, 있긴 있습니다. 근데 꼭 필요한 순간에 생각이 나나요 원래? 그건 아니죠. 꼭 필요한 순간에 그러니까. 기억이 나면 그건 기억 상실증이 아니라 잊어먹은 척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엄마가 아빠를 죽이고 자살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 아이는 정신과 의사인 미국인에게 입양이 되고요. 어릴 적 기억은 없어서 한국말도 모르고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어릴 때 그냥 그 칼 버넴이라는 의사의 집에 입양된 직후에 스페인에 가서 마드리드 어쩌고 미술관에서 게르니카를 처음 본 순간 그때부터 어린 시절이 기억난다. 네. 그리고 네. 그때 너무 강렬한 기억이었다. 네, 이제 9쪽에 나오는 부분인데 내 진짜 첫 기억은 게르니카를 처음 보았던 순간이다. 11살 때 버넴 가족 여름휴가로 떠나 스페인 여행 중 들렀던 마드리드의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 게르니카는 눈이 마주친 그 순간 곧장 들려든 고래처럼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째로 집어삼켜 버렸다. 그래서 이제 그 애가 그 그림을 보더니 아빠한테 저 그림 갖고 싶다고 뭐 거의 사달라고 나 주면 안 돼? 뭐 이런 분위기로 이제 매혹이 되니까 1년 후인가요? 나중에 이제 그 모조품 네. 큰 거 이렇게 사가지고 벽에 장식을 해주잖아요. 네. 소설에서 이제 그러면서 아이는 결국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리고 이 소설에서 이제 제일 재미있는 흥미진진했던 부분은 그 무슨 유명한 그 미술 거래상 딜러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 누구 눈에 들면은 그림이 잘 팔리고 막 그 뒤에 나오는 스카우터. 하여튼 누군가의 눈에 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뭐 이런 거 이제 미술 시장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훌륭한 그림을 이제 그리려고 계속 뭐 애를 쓰고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제 꿈을 꾸죠. 이건 얘기해도 되죠.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꿈을 이제 꾸고. 그러니까 버넴은 딸에게 이제 미술적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계속해서 그 미술적 재능을 이제 키워주려고 후원을 하고 이 케이트도 그 아버지와 가족의 기대에 부응해서 이제 훌륭한 미술 작품을 이제 그려내려고 하고 또 그에 따르는 재능도 있는데 어느 순간에 더 이상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뭐 번민하고 그다음에 약간 광기에도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담 때문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심약해지고 이런 상황을 거치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정신병원에 갇힌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환자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이 자기가 그리고 싶었던 그림, 마치 자기가 그린 것 같은 그림인 거죠. 그래서 충동적으로 그 그림을 훔쳐가지고 그 뭔가 달성부를 신인 화가들의 작품들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데뷔시키는 이제 스카우터, 뭐 화상. 스카우터라고 스카우터.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스카우터의 밑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에게 우연히 보여주는데 그 친구가 야, 이 그림 너무 우리 그 까다로운 스카우터가 좋아할 만한 그림인데 나 이거 가서 내 그 가치 좀 인정받으면 안 돼? 친구야 제발 이러면서 이제 오케이를 하는데 그걸 보고서 이거 진짜 천재의 탄생이다. 네. 뭐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앞부분의 시작인 거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빠진 게 이 아이가 게르니카를 아버지가 벽에다가 해주잖아요. 근데 그 그림에 황소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황소에 완전히 매혹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황소가 이 아이의 침대에 얘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얘 몸속에서 얘를 막 찢어놓고 그 아침에 일어나면 피가 흘리고 약간 이런 환상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그 왜 앞부분에 아까 YG님이 읽어줬지만 왜 이 아이의 어머니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당장 남편을 죽여야 된다는 어떤 환상에 이제 이끌려서 남편을 죽이고 이 케이트 버넴을 죽이려고 했듯이 이 케이트 버넴도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점점 그런 환상을 심하게 현실과 구분하지 못하면서 이제 보게 되고 근데 그러면서 이 아이는 그럴 때마다 이제 너무 놀라운 그림들을 그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환상을 계속 보면서 산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으니 아버지가 이제 정신과 의사이기도 약을 하니 먹이는 거죠. 약을 먹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뜬 상태로 환상을 보고 환상에 휩싸이지 않게. 그래서 약간 그 앞부분 이게 좀 흥미롭지 않았어요. 이제 약을 먹어서 점점 정상 패턴의 일상을 되찾은 후부터는 더 이상 게르니카 황소가 그렇게 살아서 자기한테 달려들듯이 일어나지 그런 마법 같은 순간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그린 그림들은 너무 별거 아닌 그림들이니까 이제 이 케이트 버넴이 유혹에 시달리잖아요. 내가 일상이 망가지는 걸 포기하면서도 이 약을 끊고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어머니의 핏줄처럼 나는 환청을 보고 듣고 남들이 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빠져서 있으면 적어도 대단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 약을 끊어볼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네. 뭔가 아, 이렇게 덧붙이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 네. 얘기를 하면 다 스포일러가 될 스포일러가 것 될 같아요. 것 같아서 네. 뭐 할 말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제가 설명한 건 뒤 말고 그냥 앞에 읽을 때까지의 이해 상태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네. 이런 상황에서 뭔가 자신의 그런 고갈된 창작에 대한 원천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약을 또 먹고 뭐 난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 잠깐 갇히게 되거나 네. 혹은 방문하게 되고 네. 거기서 자기가 그렸어야 마땅한 그림을 실제로 그린 그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여인의 그림을 자기 것이냐 훔쳐서 네. 이제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네. 뭐 그리고 자꾸 이제 꿈에 막 근사한 그림을 보고 잠에서 깬 다음에 그거를 현실에서 그려보려고 막 하는데. 노력하고 뭐 이런 이제 장면들이 쭉 그쵸. 나오고요. 아 근데 저는 그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게르니카의 황소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선뜻 JYP나 혼비님이나 박평한테 권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설정들이 약간 다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맞아요. 느낌이 좀 있지 않아요? 어디서 본 듯한 느낌들이 다 있고 그때도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결말도 너무 예상 가능한 결말이었던데 제가 어느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너무 좋아한 게 본 듯한 것도 이렇게 잘 빌드업하고 잘 엮으면 짱이다. 짱이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잘 섞었더라고. 따지고 보면 네. 그리스 로마 신화나 성경이나 셰익스피어나 뭐 이런 것들에 네. 있는 모티프들이잖아요. 네네. 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섞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모티프는 만드는 건데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기억 상실증이라든지 그치. 아니면은 뭔가 악마와의 거래 그렇죠. 뭐 이런 거라든지 네. 그 사실 그 악마 자리에다가 그 약을 넣으면은 그렇죠. 똑같죠. 그 똑같은 네네. 설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맞아요. 그리고 또 뭔가 그 아까 이제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는 결정적인 언급을 하지 마. 아니 제가 나도 제가 한 게 아니라 혼비님이 했을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예 우리는 아무튼 안 뭐 한다고 했는데 이미 지금 좀 있을 한 수 것 있어요. 같기도 모두가 해. 예, 조금씩. 뭐 여기저기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읽으면서 너무 약간 기시감이 생기는 네네네. 거죠. 이거 어디서 내가 본 설정인데 맞아요. 네. 본 듯한데 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처음부터 강렬했고 계속 넘어가긴 해요. 페이지 터너이긴 해요. 네. 그리고 작가님도 아실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쓰셨으면 작가님도 분명히 이런 류의 소설이나 영화를 많이 보신 분일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다는 건 알지만 이런 것들을 되게 신선하게 해주는 게 왜 꿈이랑 본격적인 대결을 펼치잖아요. 이 주인공이 이 꿈이랑 대결을 펼친다. 꿈이랑 현실이랑 혼돈스럽다. 이런 설정 많이 봤지만 이 주인공처럼 꿈에게 내 그림을 빼앗긴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약간 꿈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실체가 있고 어떤 대상이 되고 사람 같은 약간 그래서 꿈이랑 대결을 펼치는 이 여자 주인공의 여정이 그 여정을 그려내는 방식만큼은 진짜 어디서도 못 본 방식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 자꾸 꿈꾸하니까 네. 장자도 생각나고 호접지몽 이게 나비가 꿈을 꾸는 것인가? 내가 나비가 되어서 사람이 되는 꿈을 꾼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그치, 거의 그러네요. 장자로 보면 이거 장자. 장자네요. 장자 그리고 달콤한 인생 달콤한 인생 아 큰일이다. 그리고 또 뭔가 그렇잖아. 그래서 JRP가 싫은 거잖아. 그런 대목들 때문에 인셉션 뭐 이런 게 다 약간씩 제가 정말 싫어했던 네. 다 본 다음에 네. 뭐냐라고 좀 네. 불만이었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뭔데요? 장화홍련이라고. 달콤한 인생은 괜찮으셨나요? 달콤한 인생은 그냥 저기 주먹 쓰는 아저씨들 나오는 영화 아니에요? 그 이병헌 씨가 주인공이에요. 네. 네, 그것도 그 처음과 끝에 약간 그 호접지몽을 연상케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니 JYP님은 장화홍련을 싫어했다. 네. 그 영화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장화홍련도 그거 이제 장화홍련을 싫어했다라는 건 말 자체도 스포일러일 수 그 있지만 민화 장화홍련이 아니라 영화 장화홍련. 영화. 음. 근데 JYP님은 장자 자체를 싫어하죠. 장자도 싫어하죠. 장자를 읽어보긴 하셨나요? 읽어봤습니다. 오. 공자맹자는 일부 좋지만 일부 읽었지만 공자맹자도 싫어합니다. 왜요? 그 논리적이잖아요. 그 우리 JYP는 전신 자동차 완전 잊어버렸다. 커피 잊어버렸네. 전에 나온 네네네. 텍스트는 다 그치, 약간 별로 삼국지도 싫어합니다. 비호감입니다. 그치. 철학자도 하다못해 아리스토텔레스 싫은데 싫어합니다. 네. 뭐 누구부터 좋은 거지? 들레즈부터 괜찮아 뭐 이런 건가요? 들레즈 아니고 뭐 그런 이들보다 그냥 괜찮겠죠. 철학을 뭐 잘 모릅니다. 사르트르 정도부터 후설, 사르트르 뭐 이제 하이데거 뭐 등등 정도부터는 그래도 어쨌든 뭐 굳이 따지자면 칸트 이후부터는 그래도 조금 봐줄 수는 있어요. 근데 더 옛날은 잘 모르겠어요. 칸트 때는 자동차랑 전신은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네. 커피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커피는 있었겠죠. 네. 그리고 한예리 작가님 책에 또 되게 좋은 점은 YG님이 얘기하듯이 어디서 본 듯한 설정들을 이렇게 잘 엮으셨는데 이거 잘 엮어서 뒤가 궁금해요. 이게 본 듯한 설정이면 뒤가 이렇게 가겠구나 하면서 계속 예상을 해야 되는데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톡톡 넣으셔서 그것도 되게 놀라웠어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이게 근데 스포피하면서 얘기하니까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저도 네. 처음에 그 강렬한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네. 그냥 앉은 자리에서 주말에 단숨에 다 읽었습니다. 네. 하지만 다 읽고 나서 이거 뭐 이렇게 일단 JYP한테 권하면 뭔가 욕 먹을 것 같았고 아니나 다를까 읽자마자 저한테 약간 타박을 하더라고요. 전 진심으로 이거를 지금 그 1억 원 무슨 콘텐츠 대상 받은 다음에 네. 수정을 많이 했다고 작가가 네. 밝히거든요. 4년에 걸쳐서 네. 개고를 많이 했다. 네. 이거를 다시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꿈 빼고 지금 이 정도의 기본 설정으로 플롯이고 이렇게 해서 약간만 이거 수정하면은 꿈을 다 빼잖아요. 그래도 말이 되걸랑. 근데 꿈 빼면
꿈을 빼고 어. 진짜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미술 뭔가 지금 스포를 건드리지 못하고. 학도로 하고 뭔가 이런 그 과거와 이렇게 그러면 매력이 없잖아요. 왜냐면 이건 왜 매력이 없? 꿈과의 대결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력적인데. 사실 그리고 이렇게 꿈이나 환상이라는 요소를 빼버리면은 이게 스포를 피해서 말하려다 보니까는 조금 조심스럽긴 아니 한데 등장인물 한두 아니, 명만 더 넣으면 되지. 굉장히 중요한 반전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가장 중요한 반전이 성립이 안 그치.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꿈을 그릴 때 왜 그동안은 꿈과 현실을 오가는 이런 비슷한 내용의 책들을 많이 봤지만 거기서는 한두 문장 정도로 그냥 꿈과 현실을 이 사람이 구분을 못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서는 꿈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그 행동을 대체 왜 어떤 논리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해서 거기까지 행동을 하는지가 여기 자세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꿈을 꾸고 싶어서 현실에도 그 꿈을 등장시키고 싶은 배경의 어떤 걸 만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동안의 책들에서는 그냥 그 주인공의 행동이 꿈과 현실을 잘 구별 못해서 그런 걸 만들었다 그냥 몇 줄 정도로 묘사되고 마는데 여기서는 그동안 내가 봐왔던 책에서 꿈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왜 굳이 현실에 꿈의 공간이 될 만한 배경을 굳이 만들었지에 대한 1인칭 시점에 저래서 저런 이유로 저런 흐름에 따라서 그런 행동들을 그동안 내가 봐왔던 장르에서 해왔던 거구나를 이해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좋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방금 혼비님이 이야기하는 저는 이제 두 분 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알겠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방송을 듣는 제 애청자들은 저 인간들이 지금 무슨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이건 진짜 안 읽으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오늘 방송이야말로 바르드의 아니 링컨 지금 저 인간들이 무슨 귀신 신하나 까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나? 아니 근데 꿈속에서 되게 어. 근사한 생각이 떠오르거나 어. 근사한 아이디어가 있거나 근사한 그림을 보거나 해가지고 그 현실에서 그 꿈을 다시 꾸기 위해서 뭔가 어. 벽에다 뭐 붙이고 이런 것도 우리 옛날 어디서 봤잖아요. 그쵸. 이게. 저는 여기서 제안합니다. 네. 멈추기를 그래 제안합니다. 멈춰야 되겠다. 이거 그리고 너무... 차라리 게르니카의 황소를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 왜 지난번에 저희 JYP님이 추천한 책 가지고 얘기하다가 셋이 다 반전이 달라가지고 청취자들이 너무 궁금해해서 되게 많이 봤던 책 있었잖아요. 그 책이죠. 그 죽는 하우트 고독사 언론. 고독사를 피하는 법. 고독사를 피하는 법. 근데 오늘 이것도 그런 식으로 낚여서 심지어 얇으니까 뭐 뭐야 금방 읽어요. 이러면서 이제 네. 보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얇아서 금방 읽고요. 네. 그냥 재밌습니다. 재밌지만은 뭔가 읽고 나서는 왜 JYP는 자꾸 답답해하면서 저런 얘기를 했고 YG는 저런 얘기를 했고 혼비님은 저런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들도 다 그냥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각자 이 한예리 작가나 이 게르니카의 황소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평가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딱 그냥 여기까지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러게요. 더 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뭔가 이제 결정적인 맞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것들을 막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는 이제 두 분이서 막 이렇게 공방하다 보니까 자꾸 그 JYP가 좀 꿈이나 환상 요소를 좀 최대한 제거하고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뭐 나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약간 환상 요소가 없으면 절대로 성립이 되지 않는 그런 명작이 뭐가 있었지? 하는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작품 하나가 떠올랐어요. 뭐 윌리엄 아이리스의 환상의 여인.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거 이거 JYP 안 정말- 읽었죠? 뭐라고? 이게 제목이 일단 내가 안 읽을 제목. 그러니까 아니, 이거 너무 1942년 재밌어요. 작품인데 너무 재밌어요. 저 이거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냥 별 생각 없이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저는 읽었는데 어렸을 때 읽었어요. 어렸을 때 읽어서 아마 어렸을 때는 그게 뭐 일본어 중역본이었겠지. 네. 그러다 커서 이제 정식으로 막 그런 고전 네네. 그 추리 소설들이 막 번역이 되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번역된 걸 네. 읽었는데 또 어렸을 때 읽을 때랑은 또 전혀 다른 네. 느낌의 그러니까요. 저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그 환상의 정도로. 여인. 환상의 여인. 윌리엄 아이리시의 환상의 여인.
1942년 책인데. 아 근데 기막힙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영화로도 만들어졌나? 아 그래요? 영화로도 만들었어요. 아마 그때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후대 소설들이나 그런데 영향도 굉장히 많이 주는 진짜 고전 중에 고전인데 지금 읽어도 전혀 낡았다는 느낌이 들다기보다는 아니 이렇게 강렬한 그게 궁금해요. 저는 지금 읽으면 이걸 내가 어떻게 읽을까. 21살 때는 진짜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이거는 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진 비하인드 않아요. 허 아이즈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네네.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내가 주인공이라면 너무 답답하겠지. 그냥 평범한 그 남편인데 아내와 다투고 집을 나와서 처음 보는 여인과 이제 식사를 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는 살해당했고 자신은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아내가 살해당하는 시간에 어떤 여인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막 억울함을 호소해요. 그래서 이 스콧 그리고 스콧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스콧이라고 하는 그 남자와 만났다고 생각하는 그 여자를 막 찾는데 모든 게 다 흔적이 없는 거지. 그 설마 그 여자가 진짜로 환상이었다, 존재하지 않는다로 끝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끝나면 배신이지. 근데 그걸 우리가 얘기해주면 스포지. 근데 그쵸. 아니, 상당히 근사한 반전이 있긴 있어요. 맞아, 있어요. 그렇겠죠. 예, 네. 예. 설마 그렇게 그게 맞아요. 내용이면은 지금 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처럼 무슨 3대 이런 거 붙이기 좋아하는 그래서 이 출처가 어딘지 아무도 모르지만 한때 3대 추리 소설로 항상 이거 나왔어요. 아니 그리고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꼼꼼하게 그 이 소설에 대한 평 같은 걸 네. 예를 들어 듀나 네네. 뭐 이런 분들이 막 평 같은 걸 해보면은 네. 사실은 이게 꼼꼼하게 따져 보면은 약간 엉성한 부분들도 있고 막 그렇다. 근데 그때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근데 이제 이 소설의 기막힌 매력은 뭐냐면 소설을 읽는 동안은 그런 엉성한 반전이나 엉성한 요소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치. 자신이 감정이 맞아요. 해가지고 막 쫄깃쫄깃 맞아요. 이렇게 된다는 그치. 게 되게 놀라운 거다라고 네. 했는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네. 엄청 강렬한 소설이. 그쵸.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우볼빈 얘기하면서 엔딩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좋았다처럼 나 이 소설 사랑했는 순간이 있는데 맞아요. 환상의 여인이 지금 얼핏 떠오르는 것만 해도 그렇게 짜임새가 대단하진 않았는데 맞아요. 끌고 가는 힘. 그리고 이거 두껍지도 않아요. 얇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얇기 400쪽이구만. 이 양반들이 지금 423쪽짜리 책을 보고 얇다 그러면은 아니 지금 그게 판형이 작고 판형이 작고 그리고 지금 그 분명히 책걸상 애청자들 중에는 보신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분들도 다 유명하니까. 맞아 그런 이게 고전인 것 같긴 한 게요. 한글판이 여러 출판사에서 90년대부터 매우 여러 번 나왔고 네. 뭐 2005년에도 나왔고 2008년에도 나왔고 제일 최근에 나온 책으로는 2012년에 나와 있고 뭐 그렇네요. 네. 그리고 2001년에 해문 출판사라는 데서 나온 맞아. 세계 추리 걸작선 시리즈 중에 1권이다. 1권. 환상의 여인, 팬텀 레이디. 3대 추리 소설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뭡니까? 하나가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건 제가 아는데 아. 또 하나가 뭐였을까요? 기암성인가? 기암성은 Y의 비극. Y의 비극. 네, 엘러리킨의 네, Y의 비극, Y의 비극. 자, 세계 3대 추리 소설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네. 자, 게르니카의 황소 뭐 시간도 꽤 되긴 했지만 더 얘기하면 할수록 자꾸 스포하게 되니까.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거 게르니카의 황소는 너무나 그 딱 책을 잡은 자리에서 다 읽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말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다 구할 수 있고 생각만큼 이렇게 화제가 된 책은 아니기 때문에
뭐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딱 잡고서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토론에 좀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곁다리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3대 추리 소설 중에 한 권이 환상의 여인, 팬텀 레이디. 아니 우리 맞죠? 팬텀 레이디. 우리 이미 시작에서 핀란드 대 노르웨이 했잖아요. 그것도 이번 시간입니까? 지난 시간이지만 게르니카 황소 때 했죠. 오. 핀란드 대 노르웨이. 그렇구나. 아니 뭐 어떻습니까? 뭐 아니 우리 책 북토크 팟캐스트인데 책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그 건데. 저희 이제 방송 리뷰해서 올리시는 글들 보면 네. 30분, 40분 방송에 네. 나오는 책이 한 10권씩 나올 때가 흔히 있어요. 그러게 네. 저 지금 얘기하면서 이기리님 너무 또 힘드시겠네. 고생하시겠네요. 네. 네. 그래도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두루두루두루미님이 제가 또 언젠가 이런 또 황당무계한 소리 했거든요. 그 덴마크로 무슨 MT 가자고. 아, 진짜 다 북유럽이네요. 아니 덴마크, 그게 아니고 노르웨이. 덴마크 소설 할 그거죠. 때. 그 덴마크 소설 할 때 얼굴 없는 살인자 얼굴 없는 투어를- 살인자 투어를 하자. 왜냐 얼굴 없는 살인자가 그 헬싱보르라고 하는 스웨덴이랑 덴마크 이제 국경에 있는 해안 도시가 무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인공이 자기 아들이랑 좀 사이좋게 지내보려고 네. 아들 안 가고 결국에는 아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려고 했는데 아들을 안 가고 딸만 데리고 네. 아들도 같이 갔나? 헷갈리는데 어쨌든 처음에 간 간에 어쨌든 덴마크로 아니, 여기저기 넘어가서 다니거든. 여기저기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그 동네 저 절반쯤은 근데 가봤걸라. 그 다녔던 곳들이 그래서- 실제로 거기 관광 코스래. 그래서 우리가 저 책걸상 저 독지가들하고 같이 돈 모아서 덴마크로 다 같이 여행 가면 참 좋겠다 이런 헛소리를 네. 제가 또 했거든요. 네, 네, 한 네. 300만 원씩 걷어가지고 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독지가 캠프 환영은 하는데 몇 박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비행기가 빼고 해도 300은 택도 없을 것 같다. 현실 가능성 낮다고 이렇게 낮게 부르면 적금 붙는데 지장 생깁니다. 책걸상 펀딩 적금에 스웨덴 MT 아니 그 난데없이 또 왜 스웨덴 MT야 지금 덴마크랑 오늘 북유럽 사고 덴마크랑 다 나온다. 아이슬란드 빼고 다 나왔어. 죄송합니다. 스웨덴도 네. 가는군요. 네, 우리가 덴마크 스웨덴 다 가는 거죠. 네. 자, 스웨덴 MT 적금도 추가하겠다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저기 이 방송을 혹시 들으실지 모르는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 덴마크 대사관 관계자님, 아니 관광청 뭐 아니면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님께서 관광청에 좀 연락을 하셔서 한국에서 이 스웨덴, 덴마크 소설들을 좋아하는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가면 우리 괜찮다. 스웨덴, 현지에서 작가 덴마크 만나야 투어. 되는 거야? 하겠다 그러니까 좀 체류비도 좀 지원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홍보를 잘해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자, 싶습니다. 비행기 값을 제외하고도 300은 택도 없을 뜻이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비행기 값 빼고 300 정도면 갈만하죠. 아직 비행기 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값까지 치면은 거기 이제 300 플러스 비행기 값 되겠지만 네. 힘 빠지네요 갑자기. 네, 바바라님께서 갑자기 삐삐 알아요? 이거 나만 웃겨요. 전에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서 스포 아닙니까 이후로 또 빵 터졌습니다. 아 진짜 책걸상의 킬링 포인트는 진짜 부지불식간에 툭 내뱉는 JYP의 저런 발언들이에요. 기자님 힘없이 알죠까지 저토 육성으로 터졌습니다. 자 JYP의 저런 근본 없는 발언들 근본 없는은 제가 덧붙인 건데 근본 없는 발언이죠 진짜. 그죠. 아니 우리 이 송 기자는 저보다 훨씬 젊으니까 혹시 삐삐를 모르는 세대가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삐삐 아냐고 했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지난번에 보보스 얘기하셨잖아요. 보보스 이런 거는 설명도 없이 그냥 당연히 얘기하는데 삐삐는 아니냐고 물어보는 그런 게 너무 신기해. 기준점이 뭘까? 아니, 그러니까 자기도 삐삐가 가물가물했던 거야. 보보스는 자기가 너무나 잘하는 거고 자기도 삐삐는 가물가물하니까 삐삐 그 양갈래 머리 묶은 여자애 그치. 그러면서 이제 송수영 기자한테 물어본 거지. 마이즈님도 뭐 지난번에 그대 그리고나 얘기하셨는데 아니 영덕하면 그대 그리고나 아닙니까? 나 아직 그 순간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그대 그리고나 멜로디가 막 맴돌아요 지금. 너무 웃겨. 그대 그리고 나 멜로디는 뭔데? 앞에 오프닝 드라마 오프닝 얘기하는 오프닝 거죠. 드라마 네. 멜로디. 개목걸이님
장삼이사라는 표현을 또 YG가 지난 방송에서 언제 썼거든요. 어떤 장소와 풍경이 떠올라 울컥했습니다. 제가 노년에 들어서니 주변 언어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군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삼이사는 노년이 쓰는 언어라는 말이신가요? 퇴근하고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러 서점 갔다가 미시마 유키오의 금색 데려왔습니다. YG 글을 읽으니 물고기는 여성으로 대표되는 약자가 눈에 씌었던 콩깍지 탈착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조던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언제나 원래 시종일관 영원히 기댈 만한 혹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죠. 저자가 의존을 버리고 정신 차렸나 봅니다. 의존인지 사랑인지 믿음인지 집착인지 숭배인지 허상인지 혼돈의 세계가 무너지고 크크 정 떨어지는 소리 들립니다. 자, 이 긴 댓글을 왜 읽었냐면 맨 마지막에 이 한 줄을 읽기 위해서 밑밥을 깐 겁니다. 개목그리님이 남기신 긴 댓글의 마지막 줄. YG가 쓰는 글은 룰루 밀러도 못 써요. YG 넘버원. 와. 감사합니다. 와. 네. 룰루 밀러에 대해서 막 낭패감, 열패감, 막 그런 걸 열등감, 얘기했어요? 막 질투, 막 이런 거를 엄청 느낀다. 어떻게 과학책을 이렇게 쓸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니 그럴 거면 좀 남자도 좀 좋아하고 어디 좀 뭐 좀 팔목도 좀 그어보고 뭐 마약도 좀 하고 뭐 이런 거가 필요하다. 그치. 그런 농담하고 치웠는데 네. 아이 YG가 개목걸이님께서는 쓰는 룰루 밀러는 YG가 못 써요. 쓰는 거는 거꾸로 룰루 밀러는 못 쓴다. 음. 그렇지. 못 쓰죠. 근데 룰루밀러가 쓰는 거는 많이 팔리는데 YG가 쓰는 건 안 팔리니까 그게 문제인 영어로 거죠. 써야 그러니까 된다. 나라의 한계. 영어로 써야 된다. 나라의 한계. 제가 맨날 요즘 지금 방송에서 한 번도 얘기했지만 JYP가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에 꽂혀가지고 매일 구상하고 있잖아. 영어로 책을 쓰겠다. 그러니까 일단 인구수가 달라서. 그러니까. 네. 네. 그 JYP 영어로 쓰는 책 그 제목도 구상해놨잖아요. 제목도 지금 구상되어 있어요. 나중에 뭔가 지금은 정말 너무 아이디어 단계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고요. 네. 뭐 좀 진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밝히겠습니다. 네. 네, 그 혼비님과 함께 네, 이번 주에는 게르니카의 황소를 읽어봤습니다. 이미 저 외국어로도 책이 번역되고 있는 큰 작가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 외국어로 책을 써보나 외국에 팔아보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아니 여기서 JYP 한번 홍보하시죠. JYP 왜? 개념으로 영문판 나왔잖아요. 그거는 그냥 내가 스스로 낸 거니까.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개념으로 영문판도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아마존에. 사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 그러니까. 영문판 제목은 뭡니까? Incomplete Miracle. 오 멋있다. 인컴플리트 미러클 멋있다. Light and Shadow of the Korean Healthcare System이라고 근데 부제가 어쨌든 붙어 있어요. 인컴플리트 미러클 너무 괜찮다. 그거 거의 제목- 우리가 볼 제목 수 있는 제가- 모든 빛 같은 제가 만든 거잖아. 말입니다. 제가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되게 제목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우볼빛보다 저는 이 제목이 더 좋아요. 그래요? 네. 그 좋다. 아마존 가서 리뷰 하나만 달아주세요. 그렇게 세바공님 뭐 하시지? 한글판은 읽으셨잖아. 그래 영어로 읽으실 수 있는 분들, 네. 영어로 그 쓰실 수 있는 분들, 저 영문판은 뭐 안 읽으셨어도 아니 한글판 여기 지금 읽으신 그 분들. 몇 분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러문요님 그리고 세바공님 음. 또 연두 누나님. 연두 누나님 그 영어로 읽으시는 분들 있죠 몇 분. 맞아요. 또 원서 읽기 하시잖아요. 네, 원서 읽기 하시는 분들. 원서 읽기로 저기 개념- JYP 영문판이 있습니다. JYP 영문판. 제가 팁을 알려드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마존에서 직접 구매하시는 방법도 있고 청년의사에 연락하면 제가 좀 재고를 왕창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나 지금 너무 웃긴 게 우리 아까 이기리님 너무 힘들겠다 했는데 심지어 이제 아마존 링크까지 마지막에 던져줬어. Incomplete Miracle. 네. 검색하면 나오고요. 네. 뭐 한 27, 8불 정도에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배송하는데 시간 좀 걸리는 거 답답하다. 네. 그리고 아마존에서 책 사는 거 좀 번잡스럽고 귀찮다 그러면 청년의사 연락하면 JYP가 미리 선구매해가지고 쟁여놓은 아마존에서 배송비 내고 사는 것보다 심지어 좀 싸게 살 수 몇 있습니다. 권 있다고요? 저 아직 한 50건쯤 있어요. 저도 오늘 사가야 되겠네요. 아니 아까 사실 네. 슬쩍 나한테 줬다? 내가 그래서 전 필요 없는데요. 너무 차가워. 왜 지난번에도 JYP님 오디오북 녹음한 USB YG님한테 줄까 했더니 필요 없어요. 솔직하잖아. 아니 그리고 솔직히 한글판 읽었는데 영문판 받아서 뭐해?
그래도 기념. 필요 없습니다. 네, 저기 그 뭐 그런 영문판 혼비님처럼 기념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JYP가 예쁘게 사인까지 해가지고 줄 수도 있을지 네. 모르니까. 네. 그리고 하여튼 영어로 저 라이팅 간단하게 되시는 분들은 저 가서 리뷰 좀 남겨주세요.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리뷰가 하나도 없어요. 아, 너무 훌륭한 책이다 이런 거. 뭐 좋은 표현들 많잖아요. 뭐 그 이 책 자체가 이미 인컴플리트 미라클이다. 뭐 이런 거. 뭐 하여튼 아무거나 그냥 뭐 좋은 표현 뭐 브릴리언트 뭐 좋은 얘기 브릴리 어메이징 뭐 좋은 표현 많잖아. 스피치리스 뭐 이런 거. 머스트 뭐 해브 뭐 이런 해브 투뭐 리드 뭐 이런 좋은 표현 많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